은퇴를 결정한 그날은 많은 사람들에게 박수와 위로를 함께 받는 순간입니다. 수고했다는 말과 이제 편히 쉬라는 격려가 쏟아지고 서류에 마지막 도장을 찍는 손은 가볍게 떨리지만 마음은 이상하리만큼 담담합니다. 오랫동안 버텨온 끝에 얻은 해방감, 더 이상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 그리고 이제부터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가 뒤섞여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그날이 인생의 전환점이 아니라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방향타를 꺾은 날이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은퇴 자체가 문제는 아니었지만 그날의 선택이 최악이 된 데에는 공통된 이유들이 있었다고. 많은 은퇴자들이 가장 먼저 착각한 것은 자유였습니다. 더 이상 일정이 없다는 것은 자유라고 믿었지만 사실 그것은 구조가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고 해야 할 일이 자연스럽게 주어지던 삶이 하루아침에 끊어지자 시간은 넓어졌지만 방향은 사라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갈 곳이 없고 누군가 나를 필요로 하는 느낌이 점점 옅어집니다. 처음 몇 달은 여행도 가고 집에서 쉬는 시간이 달콤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하루가 길게 늘어지기 시작합니다. 자유는 준비된 사람에게만 축복이었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공허의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많은 사람들이 놓친 것은 역할이었습니다. 직장은 단순히 월급을 주는 곳이 아니라 나라는 사람을 설명해주는 중요한 문장이었습니다. 명함 속 직함이 사라지는 순간 자신을 소개할 말도 함께 사라집니다. 누군가가 무엇을 하셨냐고 물을 때 과거형으로만 대답하게 되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더 이상 현재형의 역할이 없다는 사실은 생각보다 큰 상실감을 남깁니다. 가족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에 오래 머무르게 되면서 배우자와의 관계는 더 가까워질 것 같았지만 오히려 작은 마찰이 잦아집니다. 각자의 영역이 존중받지 못한 채 하루 종일 같은 공간에 머무르는 생활은 긴장을 키웁니다. 세 번째 이유는 돈에 대한 착각입니다. 통장에 남아있는 숫자를 보고 안심했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몇 억의 퇴직금과 연금 그리고 집 한 채면 충분하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은퇴 이후의 지출은 단순히 생활비만이 아니었습니다. 병원비가 늘고 사람을 만나기 위한 비용이 생기고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소비가 서서히 늘어납니다. 무엇보다 수입이 끊긴 상태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속도를 매달 직접 체감하게 되면 통장은 숫자가 아니라 불안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경기도에 살던 50대 후반의 김 씨는 대기업에서 퇴직하며 주변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넉넉한 퇴직금과 연금이 있었고 아내와 함께 여행을 다니며 여유로운 노후를 꿈꿨습니다. 은퇴 첫 해는 정말 행복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둘째 해부터는 이야기가 달라졌습니다. 매일 집에만 있는 시간이 늘어나자 아내와의 대화는 줄고 사소한 일로 다투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김 씨는 자신이 점점 집안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가 되는 것 같았다고 털어놓습니다. 밖에 나가도 만날 사람은 줄어들었고 회사 동료들과의 연락은 자연스럽게 끊겼습니다. 통장은 아직 괜찮았지만 그는 스스로를 점점 쓸모없는 사람처럼 느끼게 되었습니다. 은퇴를 결정한 그날 이렇게 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네 번째 이유는 관계의 단절입니다. 직장을 떠나는 순간 그동안 자연스럽게 유지되던 인간관계의 상당 부분이 함께 사라집니다. 의도적으로 끊은 것도 아닌데 연락할 이유가 없어졌다는 이유만으로 관계는 희미해집니다. 새로운 관계를 만들기에는 에너지가 부족하고 기존의 관계를 유지하기에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고립은 서서히 진행되며 어느 날 문득 전화벨이 울리지 않는 하루가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다섯 번째는 몸의 변화입니다. 은퇴하면 시간이 많아져서 운동도 하고 건강을 챙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규칙적인 생활이 무너지면서 활동량은 줄고 식사 시간과 수면 리듬도 흐트러집니다. 병원에 갈 시간은 많아졌지만 그만큼 병원을 찾는 횟수도 늘어납니다. 몸이 약해지면 마음도 함께 약해집니다. 예전에는 버틸 수 있었던 작은 불편함도 크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여섯 번째 이유는 목표의 상실입니다. 직장에 있을 때는 크고 작은 목표가 늘 존재했습니다. 프로젝트의 마감일, 성과 평가, 다음 단계에 대한 기대가 삶을 앞으로 끌고 갔습니다. 은퇴 후에는 그 모든 목표가 사라집니다. 무엇을 위해 하루를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남습니다. 목표 없는 시간은 휴식이 아니라 정체가 됩니다. 부산에 살던 60대 초반의 박 씨는 공기업에서 정년을 채우고 은퇴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성실했고 퇴직 후에는 봉사활동이나 취미생활로 삶을 채울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은퇴하고 나니 몸이 예전 같지 않았고 새로운 모임에 나가는 것도 부담스러웠습니다. 하루 대부분을 집에서 보내며 텔레비전을 보거나 잠을 자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어느 날 그는 거울 속 자신이 갑자기 늙어 보인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은퇴 후 불과 몇 년 만에 삶의 색이 이렇게 바를 줄 몰랐다고 말합니다. 7번째 이유는 준비의 착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준비를 돈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은퇴 후의 일상에 대한 준비였습니다. 하루를 어떻게 보낼지, 누구와 시간을 나눌지, 어떤 역할로 사회와 연결될지를 미리 그려보지 않았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은퇴는 계획 없는 여행과 같습니다. 방향 없이 떠난 길은 결국 길 위에서 길을 잃게 만듭니다. 8번째는 자존감의 흔들림입니다. 일에서 인정받던 경험이 사라지면서 자신에 대한 평가가 낮아집니다. 더 이상 누군가 나의 의견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느낌은 생각보다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자존감이 무너지면 작은 실패에도 크게 흔들리고 새로운 도전을 시도할 용기도 사라집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사람들이 놓친 것은 변화의 속도였습니다. 은퇴는 서서히 적응해야 할 전환인데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바꾸어 버렸습니다. 일과 관계와 생활 리듬을 동시에 내려놓은 결과 마음과 몸이 따라오지 못했습니다. 너무 급한 변화는 축복이 아니라 충격이 됩니다. 은퇴를 결정한 그날이 최악의 선택이 된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말합니다. 은퇴가 나빴던 것이 아니라 은퇴를 하나의 끝으로 생각했던 것이 문제였다고. 삶은 계속 이어지는데 그들은 그 다음 장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은퇴는 쉼표이지 마침표가 아닙니다. 그날의 선택이 후회로 남지 않으려면 은퇴 이후의 삶을 구체적으로 상상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돈만이 아니라 시간과 역할과 관계와 마음까지 함께 준비하는 것, 그것이 은퇴를 최악의 선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으로 바꾸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은퇴를 하나의 사건으로만 이해하는 순간 문제는 시작된다. 많은 사람들은 은퇴를 인생의 마지막 관문처럼 여기고 그 문을 통과하면 비로소 평온이 찾아올 것이라 믿는다. 그러나 현실에서 은퇴는 끝이 아니라 구조가 무너지는 시점에 가깝다. 직장이라는 틀이 사라지는 순간 삶을 지탱하던 시간의 질서, 역할의 정의, 관계의 맥락이 동시에 흔들린다. 그동안 우리는 이 구조 위에서 생각하고 결정하고 견뎌왔다. 구조가 사라지면 자유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판단의 기준이 사라진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보다 무엇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가 먼저 떠오르는 시기에는 삶의 밀도가 급격히 낮아진다. 전문가들이 은퇴 이후의 삶을 위험하다고 말하는 이유는 돈의 많고 적음과는 다른 지점에 있다. 경제적 준비는 필요 조건일 뿐 충분 조건이 아니다. 은퇴 후 만족도가 높은 사람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돈보다 먼저 일상의 설계가 되어 있었다. 언제 일어나고 누구를 만나며 무엇을 배우고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에 대한 그림이 있었다. 반대로 어려움을 겪는 은퇴자들은 하루가 비어 있었다. 비어 있는 시간은 처음에는 휴식처럼 느껴지지만 곧 불안과 무력으로 바뀐다. 인간은 생각보다 쉽게 목적을 잃고 그 상실은 몸과 마음을 동시에 잠식한다. 은퇴 이후 급격히 노화가 진행되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상당수는 생물학적 이유보다 사회적 이유에 가깝다. 활동량이 줄고 대화가 줄고 판단할 일이 줄어들면 뇌와 몸은 동시에 사용 빈도를 낮춘다. 이는 자연스러운 과정이지만 방치될 경우 회복이 어렵다. 특히 일에서 물러난 뒤 아무 역할도 선택하지 않은 경우 노화의 속도는 체감적으로 훨씬 빨라진다. 역할이 있다는 것은 누군가에게 필요하다는 감각을 유지하는 일이다. 이 감각이 사라질 때 사람은 스스로를 축소시키기 시작한다. 부부관계 역시 은퇴 이후 가장 큰 변화를 겪는 영역이다. 함께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면 관계가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갈등이 늘어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사랑이 줄어서가 아니라 각자의 리듬과 영역이 존중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직장이라는 외부 세계가 완충 역할을 하던 시절에는 드러나지 않던 갈등이 일상 속에서 반복적으로 노출된다. 은퇴 후 관계가 무너졌다고 말하는 사람들 상당수는 대화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역할 조정을 하지 않았다. 은퇴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시스템 전체의 재조정 과정이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지점은 은퇴 이후의 소비 구조다. 수입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지출의 성격이 바뀐다.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지출보다 감정을 달래기 위한 지출이 늘어난다. 외로움을 견디기 위한 소비, 불안을 잠재우기 위한 소비, 무기력을 잊기 위한 소비가 반복된다. 이는 통장 잔고보다 심리 상태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은퇴 이후 재정 불안이 커지는 이유는 자산의 크기보다 통제감을 잃는 데 있다. 매달 빠져나가는 돈을 보며 미래를 예측하지 못할 때 불안은 증폭된다.
은퇴 준비에서 가장 자주 간과되는 요소는 학습이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와 동시에 배움을 멈춘다. 더 이상 시험도 평가도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배움이 멈추는 순간 사고는 과거에 고정된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커진다. 반면 은퇴 후에도 꾸준히 배우는 사람들은 나이에 비해 훨씬 안정적인 정서를 유지한다. 배움은 생산성을 위한 것이 아니라 유연성을 위한 것이다. 유연한 사람은 변화 앞에서 무너지지 않는다. 은퇴를 잘 넘긴 사람들의 공통점은 은퇴를 축소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들은 은퇴를 쉬는 시기로만 보지 않았다. 다른 형태의 일, 다른 방식의 소속, 다른 리듬의 하루를 설계했다. 반드시 돈을 벌지 않아도 괜찮았다. 중요한 것은 사회와 연결된 감각을 유지하는 일이었다. 작은 봉사든 짧은 근무든 정기적인 모임이든 자신을 필요로 하는 장치를 삶 안에 남겨두었다. 이 장치가 은퇴 이후 삶의 균형추 역할을 했다. 전문가의 시각에서 보면 은퇴는 계획의 문제가 아니라 전환의 문제다. 전환에는 시간이 필요하고 연습이 필요하다. 갑작스러운 단절은 충격을 남기지만 점진적인 이동은 적응을 가능하게 한다. 은퇴를 앞둔 시기부터 일의 비중을 줄이고 새로운 활동을 시험해보는 과정이 중요하다. 은퇴 후에 시작하려는 대부분의 계획은 그 시점에 가서 실행되지 않는다. 에너지와 자신감은 생각보다 빠르게 줄어들기 때문이다. 이 글을 읽는 많은 분들이 이미 은퇴를 했거나 은퇴를 앞두고 있을 것이다. 속은 마음으로는 이미 은퇴 상태에 가까울지도 모른다. 중요한 것은 늦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은퇴 이후 삶은 언제든 다시 설계할 수 있다. 다만 방향을 잡아야 한다. 무엇을 하지 않을지가 아니라 무엇을 계속할 것인지, 무엇을 새로 시작할 것인지를 정해야 한다. 삶은 여전히 진행 중이며 그 속도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 은퇴는 인생 최악의 선택이 될 수도 있고 가장 용기 있는 전환이 될 수도 있다. 차이는 준비의 깊이가 아니라 이해의 방향에 있다. 은퇴를 끝으로 보느냐, 새로운 구조의 시작으로 보느냐에 따라 삶의 표정은 완전히 달라진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은퇴자들이 같은 질문을 하고 있다. 이렇게 살려고 은퇴한 것이 아니라고. 그 질문은 후회의 신호가 아니라 재설계의 신호다. 은퇴 이후의 삶은 다시 그릴 수 있고 그 선택은 오늘부터 가능하다. 삶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은퇴는 여전히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지점이다.